안녕하세요. 설날을 만들 나인 설날입니다. 이번 영상은 퍼 손잡이가 특징인 미니 복조리 가방을 한번 떠볼 거예요. 복조리 형태인데 이렇게 퍼실이라서 겨울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바닥은 타원으로 시작을 해서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방이나 끈은 모두 기본뜨기 기법이라 어렵진 않아요. 그럼 준비물 함께 보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샤베트라고 하는 실로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샤베트 실은 이렇게 띠지에 보면 8mm 사이즈 이용을 해서 뜨는 실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8mm 같은 경우에는 대바늘, 줄바늘 이용한 경우에 8mm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코바늘로 가방 같은 소품 뜨실 분들은 모사용 8호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손담이 조금 헐렁하신 편이다 라고 하시면 한 사이즈 줄여서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나는 조금 쫀쫀한 손을 가졌다 하시면 바늘을 한 사이즈 키워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우동사 같은 벨벳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밑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털뭉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실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실들은 숭덩숭덩 떠지고 실 느낌도 너무 좋지만 단점은 풀었다 떴다 풀었다 떴다 하게 되면 이렇게 실이 뭉텅뭉텅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실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풀지 않고 한 번에 뜨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 꼬리에 보면 저는 이렇게 매듭을 지어놨죠. 이렇게 한번 묶어줬어요. 이렇게 돌려서. 아니면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가닥을 이렇게 두 번 묶는 형태로 해서 묶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밑으로 빠져나오지 않게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주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은 이제 바닥을 타원형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우리가 빼뜨기 없이 바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단수린 두 개는 같이 준비해서 뜨도록 할게요. 자, 처음은 기초 사슬을 만들어 줄 텐데요. 사슬 하나 매직링을 해서 사슬 하나를 떠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통 우리가 꽉 잡아당겨서 매듭을 주게 되는데 이 마지막 사슬도 코로 나중에 칠 거라서 이렇게 느슨하게 둔 상태로 코술은 총 10코를 떠주도록 할게요. 사슬 10코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코인데 이 10번째의 단수링을 일단 먼저 걸어주도록 할게요. 단수링 걸 때는 이렇게 아랫줄에만 걸어주세요. 여기에 뜨는 이유는 마지막에 되돌아와서 여기 한 코를 더 떠야 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걸어주고 진행을 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짧은 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사슬 하나 기둥코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총 기둥코 포함해서 사슬은 11개 만들어 준 거고요. 짧은뜨기를 떠줄 텐데 이렇게 아랫줄에 걸어서만 짧은뜨기 떠줄 거예요. 보통은 짧은뜨기를 뜰 때 우리가 윗가닥에만 걸어서 뜨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가방 바닥으로 쓰면 가운데에 구멍이 뿅뿅뿅뿅 하고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양쪽으로 떠야 하는 가방 바닥을 뜨시는 분들은 아랫줄에만 건다 생각을 하시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시면 돼요. 일단 한 코를 뜨고 나서 단수링을 먼저 걸어 둘게요. 자, 우리는 10코 중에서 8코는 모서리로, 8코는 직선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한 코는 양쪽에 한 코씩 모서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그러면 10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2개 떠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총 8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하실 건 이렇게 아랫줄에다가만 걸어서 둘, 마지막 한 코를 제외하고 떠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뜨고 나면 이렇게 조금 큰 매듭같이 생긴 요 마지막 코가 남게 돼요. 그럼 여기에 짧은뜨기를 3코 떠주시면 돼요. 하나 뜨고 편물을 돌려서 중앙을 뜬다 느낌으로 2개 뜨고, 그런 다음 편물을 완전히 돌려서 반대쪽을 떠준다는 느낌으로 3개 떠주고, 그런 다음 요 꼬리실 있는 거 다시 8코를 뜨면서 같이 안고 뜨도록 할게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총 8개 반대쪽을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뜨고 나면 우리가 반대쪽 모서리에는 짧은뜨기 3코 떴고 처음은 2코만 뜨고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코 여기에도 짧은뜨기 하나 더 떠줘서 처음 시작한 부분도 짧은뜨기가 총 3코가 될 수 있도록 떠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여기 모서리는 원형뜨기 늘림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기 8코는 계속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빼뜨기 없이 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지만 빼뜨기 뜨지 않고 실을 좀 당긴 다음에 짧은뜨기로 바로 떠줄 거예요. 그런 다음 첫 코에 단수를 걸어주셔야지만 나중에 그 다음 단 뜰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 역시나 모서리 2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2코 늘림. 그러면 저는 빼뜨기 없이 짧은뜨기 2코 늘림을 1번, 2번 떠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 다시 8코는 늘림이나 줄임 없이 한 코에 하나씩 8코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뜨고 나면 이제 3코죠. 모서리 3코. 모서리 3코에는 한 코에 짧은뜨기 2개씩 2코 늘림을 3번 해주는 거예요. 자, 2번째 늘림, 마지막 3번째 늘림. 그러면 총 3개였던 코가 6개로 늘어나면서 다시 타원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반원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졌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8코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8코. 뜨고 나면 우리는 반쪽만 한 코를 완성을 하지 않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코 남은 건 짧은뜨기 2코 늘림을 해서 반대쪽과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뿅 하고 타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단수링 자리 걸려있는 상태로 뜨셔도 되고 풀고 뜨셔도 돼요. 자, 이제 원형뜨기. 원형뜨기 생각하면 짧은뜨기 2코 늘림을 하고 나면 하나 뜨고 늘리고 하나 뜨고 늘리고 진행하죠. 그거랑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를 먼저 뜨고 첫 코 자리에 뜨고 나서 단수링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코에는 2코 늘림. 한 번 더 진행을 하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2코 늘림. 그러면 총 처음에 4개였던 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늘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8코는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뜨고 나면 그 다음 코 하나 뜨고 늘림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늘림해야 하는 위치 찾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대쪽처럼 첫 코에다가 단수링 걸어주시면 훨씬 더 코스 셀 필요 없이 편해요. 그럼 하나 뜨고 늘림, 다시 하나 뜨고 늘림, 한 번 더죠. 세 개를 떠야 하니까 다시 하나 뜨고 늘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총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런 다음 이제 한 세트가 더 남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뜨기 하나 뜨고 늘림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바닥을 총 하나, 둘, 3단을 떴는데 벌써 이만큼 떠졌어요. 실에 굵기 때문에 금방 뜰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다시 4단 진행을 할게요. 한 코 뜨고 늘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 원형뜨기는 2개 뜨고 늘림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짧은뜨기를 하나를 먼저 뜨고 똑같이 단수링 걸어주고 진행을 할게요. 하나, 짧은뜨기 2코 뜨고 늘림. 한 세트 더 진행을 해야 되죠. 하나, 2개 뜨고 늘림. 그런 다음에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총 8개. 8개를 세셔도 되지만 단수링 걸려있는 곳까지 그냥 뜬다 생각을 하시면 훨씬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귀찮지만 단수링을 걸어주면 계속 떠야 하거나 혹은 자리를 뜨다가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왔을 때도 굳이 코스를 세지 않아도 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수링 빼고 짧은뜨기 하나 뜨고 나서 바로 잊지 않고 단수링 걸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조금 있다가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짧은뜨기 하나, 2개 뜨고 늘림. 요걸 총 3번이 반복돼야 되죠. 하나, 2개 뜨고 늘림. 다시 하나, 2개 뜨고 늘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면 위안성으로 한 세트 더 떠줘야 되죠. 하나, 2개 뜨고 늘림. 이렇게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가방 바닥이 타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5단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단수링 빼고 이제 짧은뜨기를 전단에서 2코 떴으니까 그 다음 단은 2 뜨면서 단수링을 걸어둬야 되죠. 2, 3코 뜨고 나서 늘림. 다시 하나, 둘, 3코 뜨고 나서 늘림이죠. 그런 다음 다시 하나, 8코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 하고 나면 단수링 나오죠. 자, 이제 어떤 형태로 늘림을 진행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 뜨고
하나, 둘, 세 코 뜨고 나서 늘림을 총 3번. 다시 하나, 둘, 세 코 뜨고 늘림.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할게요. 하나, 둘, 세 코 뜨고 늘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려운 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반쪽만 만들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반쪽을 만들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체를 다 뜨고 나서 되돌아와서 반쪽을 다시 떠야 한다는 거. 한쪽을 2번 늘림을 하고 한 번에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늘림을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뜨고 올 텐데요. 얘를 조금 더 쉽게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타원 늘림 같은 경우에 평단 떠야 하는 8코를 제외하고 처음에 이렇게 3코로 시작을 했어요. 3코를 1단에서는 모든 코 늘림. 그럼 전체 코 늘림이죠. 늘림을 했어요. 그럼 2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뜨고 늘림. 다시 하나 뜨고 늘림. 그러면 짧은뜨기 하나 뜨고 늘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단 늘림은 하나, 2개 뜨고 늘림. 하나, 2개 뜨고 늘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 2개, 그리고 늘림.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 3코 뜨고 늘림, 짧은뜨기 3코 뜨고 늘림. 우리가 현재 떴던 단위죠. 3코 뜨고 늘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비슷한 형태로 보실 수 있겠죠. 같은 라인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늘어나는 짧은뜨기를 그 전에 떠야 하는 게 개수가 하나, 둘, 3개 단위로 하나씩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 늘림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 단 늘림은 짧은뜨기 4개. 하나, 둘, 셋, 4개 뜨고 늘림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럼 그 다음 단은 5개 뜨고 늘림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뜨고 늘림. 이러한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의 타원이 될 때까지 가방 바닥을 늘려주시면 돼요. 크기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크기만큼 키우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사이즈까지 모두 늘리고 왔어요. 저는 딱 휴대폰과 지갑 요 정도만 들어가면 될 사이즈라서 그렇게 크게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20cm는 돼요. 20cm, 약 20cm가 살짝 넘는데 20cm 정도가 되고 사실 타원에서 타원 끝이 약 16cm 정도 이렇게. 그래서 제 휴대폰 길이가 딱 16cm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넣고 지갑 넣고 하면 딱 정도 될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어줬어요. 폭도 14c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13.5cm 정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하면 점점 비슷한 형태의 좀 폭도 크고 길이도 비슷한 형태의 타원이 만들어질 텐데 혹시라도 가로가 긴 타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초 코스를 만들 때 기초 코스 평단에 저는 평코를 8코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이상으로 많이 기초 사슬을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빼뜨기는 없었지만 이제 원을 마무리하는 곳에서는 빼뜨기를 한 번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빼뜨기를 한 번 해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가방 바닥에 각을 만들어 줄 거라서 이렇게 각을 세워 줄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첫 코는 여기지만 실제 빼뜨기는 2번째 코 2랑에다 걸어줄 거예요. 뒷 2랑, 우리가 보통 V코가 있으면 이렇게 코를 넣었는데 앞이랑이라고 하면 앞줄에 한 줄, 뒷 2랑이라고 하면 뒷줄에 한 줄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뒷줄에 넣고 짧은뜨기 뒤에 보면 이렇게 매듭이 하나가 있어요. 얘네를 V자처럼 코로 보고 진행을 할 거고 이때 빼뜨기, 2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줬어요. 2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빼뜨기 라인까지 사실 쓰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짧은뜨기 계속 뜰 거기 때문에 빼뜨기 하고 나서 사슬 하나 하고 방금 빼뜨기 했던 그 자리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그대로 단수링 걸어놓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빼뜨기 라인에 꼭 떠야 하기 때문에 빼뜨기 앞 라인에다가 이렇게 걸어두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진행을 해주는데 뒷줄에 걸고 뒷가닥에다가도 걸고 이렇게 뒷줄에다가만 걸면 이렇게 구멍이 나서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줄에 걸고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 상태죠.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게 되면 탄탄하죠, 훨씬. 그래서 넣을 때 이렇게 사선을 보면서 이렇게 두 코를 함께 넣으시면 돼요. 넣을 때 넣는다 생각하면서 뒷줄까지. 잘 안 걸리는 경우에는 뒤를 보면서 함께 걸어주시면 되고요. 잘 걸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만 틀어서 뒷부분도 함께 이렇게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뒷 이랑에다가만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각이 뿅 하고 생기게 되죠. 이 상태로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수링 전까지 짧은뜨기를 뜨고 왔고요. 단수링 걸려있는 곳에서는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뒷이랑에다 거는데 앞줄에만 건단 느낌으로 해서 아랫줄까지 두 단 아래까지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총 이렇게 뒷줄에는 3개가 함께 걸리게 되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그러면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그나마 진행을 할 때는 완만하게 빼뜨기 라인이 비슷하게 맞아지는 듯한 착시 효과가 있어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이제부터는 별도의 늘림이나 줄임 없이 한 코에 하나씩 똑같이 짧은뜨기를 계속 원하는 높이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계속 단수링을 걸었다 뺐다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첫 코 라인에 표시해주는 기둥에다가 짧은뜨기 기둥에다가 이렇게 첫 코를 표시를 해두면 훨씬 쉽게 뜨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계속 짧은뜨기로 조임끈이 만들어지는 부분 전까지 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가방 옆면을 뜨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자, 저는 제가 원하는 높이까지 떠서 왔어요. 약 16.5cm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재어보면 딱 16.5cm 정도 나오는 길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코는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선을 따라가서 중심에 오는 위치까지로 떠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조임끈이 들어가는 위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조임끈 위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빼뜨기 한번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 마지막 코, 빼뜨기 전에 마지막 코에 단수링 걸어두고 진행할게요. 자, 시작은 사슬 하나 해서 빼뜨기 했던 같은 위치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해서 한 코 건너가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나서 다시 사슬 하나, 다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구멍이 뿅 하고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모두 떠주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마지막 위치까지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위치까지 떠줬고요. 그럼 단수링 걸린 자리가 사슬 하나 자리로 끝나도록 마무리가 돼요. 그런 다음 다시 첫 번째 코에 역시나 동일하게 빼뜨기 없는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짧은뜨기에 바늘 넣고 그대로 바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단수링을
또 첫 코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첫 코에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이제 고랑에는 코에 이렇게 뜨실 필요 없어요. 고랑에 넣고 짧은뜨기. 그런 다음 다시 한 코 짧은뜨기. 다시 고랑에 넣고 짧은뜨기 해서 이제 윗부분에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한 코에 하나씩 똑같이 뜨는 형태이기 때문에 코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아요. 처음 기초 코수 만들었던 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고랑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까지 높여주시면 되는데요. 러플 많이 잡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윗부분이 조금 많이 뜨시면 되고, 나는 윗부분이 올록볼록하게 러플이 많이 잡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윗부분을 짧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시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상태로 이대로 두고, 자, 우리가 이렇게 구멍이 뿅뿅뿅하게 생겼죠. 이때 별도의 다른 털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중심이 되는 부분, 여기 구멍이 다 나와 있죠. 중심이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실을 가지고 와서 한번 끼워 봐 주시면 돼요. 한번 들어갔다가 우리 홈질하듯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둘러봐 주시고 나서 조이게 되면 얘가 복조리 끈이 돼서 쫙 조여지게 돼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조여지죠. 얘네가 이렇게 조여지게 되면서 이렇게 러플이 만들어져요. 이 높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높이까지 보통 올리시면 되는데 보통은 4단에서 5단 정도 뜨면 예쁜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제가 원하는 높이까지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로 총 하나, 둘, 셋, 넷, 5단을 떠서 왔어요. 그리고 시작했던 마지막 코에 왔고, 마무리는 좀 느슨하게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빼뜨기를 할 때 조여서 하게 되면 윗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좀 오므라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빼뜨기로 마무리 하실 분들은 충분히 조금 느슨하게, 혹은 내가 지금 빼올리는 실을 현재의 코만큼 빼서 올리면 느슨하게 빼뜨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끌어올리는 실을 현재의 실 높이만큼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빼뜨기를 둘러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윗부분이 마무리가 되고요. 빼뜨기를 두르는 또 다른 이유는 조이고 나서 우리가 가방을 오픈을 할 때, 열 때 이렇게 윗부분에 편물을 잡아서 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빼뜨기로 조금 단단하게 한 단을 더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코는 일반 코처럼 숨겨가면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마무리는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가 됐고요. 이제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돗바늘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자, 실을 자르고 나서 매듭 없이 이렇게 돗바늘을 빼서 올리면 되고요. 요 꼬리실 자르고 나면 이렇게 플리젓도 어느 정도 실을 좀 빼고 나서 묶어줄 거예요. 풀려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돗바늘에 연결해서 지금 있는 코 여기에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빼뜨기, 두 번째 빼뜨기 위치로 가서 위에서 아래로 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빠져나왔네요.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바늘이 나온 위치로 다시 실이 들어갈 거예요. 바늘이 나온 위치로 들어가면서 뒷부분까지 같이 연결.
그러면 이렇게 또 뽕 하고 나와주시면 이렇게. 그리고 잡아당겨서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실은 안쪽으로 좀 숨겨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여기 사실 돗바늘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잘 나오진 않아서 돗바늘 하는 것보다 코바늘로 숨겨주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예쁘지 않게 되네요. 빼고 나서 마무리를 다시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코바늘로 연결을 해주는 게, 숨겨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매듭을 안 지었더니 계속 숨기면 숨길수록 실이 우르르 풀려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또 우르르 풀려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숨기고 나서 꼭 자르고 나서, 실을 자르고 나서 꼭 매듭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끝에 실 다 빼고, 다 숨겨졌으니까 빼줄게요. 그냥 이렇게 빼고 나서 얘네 두 개의 실을 이용을 해서 묶어주고, 이제 실을 숨겨주면 되겠죠. 묶어주고, 두 개 묶어주고, 묶어줬으면 돗바늘에 다시 연결을 하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코바늘로 다시. 이렇게 꼬리실 또한도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더 숨겨졌네요. 이렇게 돗바늘 이용을 해서 마저 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인끈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슬뜨기로 해서 약 74cm 만들어줬는데 코스로 보자면 약 105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끈을 한 치수 줄여서 7호 바늘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 풀리죠? 우르르 풀리죠? 그런데 매듭을 먼저 주고 나서 밑에 실을 다 버리고 매듭을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매직링 하나 해서 사슬 매듭을 하나 꽉 만들어주세요. 세게. 이렇게 삐져 나올 거예요. 풀리는 거 다 빼주고 꽉 잡아당겨서 사슬 매듭 한 다음에 일단 사슬 하나를 떠주고 밑에 부분 실을 묶어줄게요. 저는 이렇게 꼬리실 짧게 남겼지만 좀 길게 남기셔서 편하게 묶으셔도 돼요.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고 나서 사슬을 약 105개 정도 70에서 80cm 사이로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전체를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하는 길이까지 다 뜨고 나면 원래 떠뒀던 기존 끈이랑 한번 재어보세요. 사슬을 뜰 때 또 크기가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하면 실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저는 2코 정도 더 긴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잘라주도록 할게요. 실을 잘라주는데 좀 여유를 두고 잘라줬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여기가 똑같이 풀릴 거예요. 풀리는 부분 빼고 나서 일단 매듭을 먼저 주고 나서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추가적으로 더 하고 매듭을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풀리지 않을 정도의 매듭을 다시 두고 이렇게 놔뒀어요. 왜냐하면 여기 꼬리실을 이용을 해서 여기 가방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양쪽은 이렇게 실을 조금 남겨둔 채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이런 동그란 볼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4개가 있으면 각각 이렇게 양쪽에 넣어주셔도 예쁠 것 같고 혹시라도 2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끝부분이 숨겨지면서 예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나무 굿을 2개 포함을 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요 네모칸 사슬 개수의 위치 파악이 중요해요. 홈질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2개 이렇게 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총 하나 2개의 구멍이 세트이기 때문에 전체 구멍을 세어봐서 30코가 나오면 그냥 어디에서 그냥 모서리로 맞춰서 들어갔다 올라갔다 들어갔다 올라갔다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처럼 코수가 이 구멍 개수가 저는 29개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상 조금 여기 양쪽 부분에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시는 방법, 저처럼 홀수이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구멍 개수가 짝수이신 분들은 끝부분에서 들어가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처음을 시작할 시작 위치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 한쪽은 이렇게 우리 중앙에 단차가 나도록 해줬죠. 중앙에 단차 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하나, 둘, 세 코를 한꺼번에 건너가도록 뜰 거고 반대쪽에서는 4코를 건너가게끔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여기는 3코, 반대쪽은 4코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차가 나죠. 왼쪽으로 들어가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꼬리 부분 끝쪽에 좀 놔두고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일단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에 중앙 부분에 올 때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부분 중심 부분에 오게 됐죠.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 부분에 와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 동일한 위치대로 빠질 텐데 그러면 반대쪽 다른 끈을 끼울 때 코수가 예쁘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하나, 둘, 세 번째 구멍에 하나 여기 나왔죠. 나온 거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구멍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건너가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걸 안으로도 건너가 보고 바깥쪽에서도 건너가 보고 했는데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조였을 때 모양이 가장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한쪽을 같은 자리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잘라주도록 할게요. 얘는 조금 이따 마무리 해줄 거예요. 이렇게 두고 이제 반대쪽에서 진행을 하는데 반대쪽에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자, 크기가 맞게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긴 쪽을 조금 당겨서 반대쪽을 끌어당기면 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 이제 반대쪽 다시 한번 같이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시작은 반대쪽에 건너갔던 쪽에서 할 건데 이렇게 내려보면 2개를 스킵한 위치가 보일 거예요. 2개 스킵해서 오른쪽, 자, 제가 보는 쪽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꼬리시 좀 남겨두고 볼게요. 지금 원래 기존에 떴던 거랑은 이제 반대로 가게 되겠죠. 반대로 여기에서 나왔는데 내려가고 교차되면서 이렇게 끈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얘는 윗줄은 들어갔는데 얘는 방금 나오게 됐죠.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 있지만 저는 걸쳐지는 형태, 위에 나온 형태. 이렇게 떠주는 이유가 이렇게 뜨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기존 모양과 동일하게 하셔도 관계가 없는데 2가지의 차이점은 우리가 이렇게 조였을 때 끈을 손잡이를 위쪽에 여기 중심에 달아줄 수도 있고 양쪽 끝에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윗부분에 연결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시켜서 조여준 게 윗부분에 손잡이를 달아서 들더라도 조였을 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고정이 되도록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엇갈려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원래대로 뜨셔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 이제 여기 꼬리실 부분에 왔죠. 꼬리실 부분에 왔을 때는 똑같이 여기서부터 하나, 두 개 정도 한 코만 건너뛰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꼬리실이 여기 있죠. 그럼 굳이 네 코를 건너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주면 엇갈려 가면서 다시 매듭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끈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조인끈을 모두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양쪽을 구슬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슝슝슝. 잘 되지 않았네요. 다시 한 번 더. 돗바늘로 두 개를 연결을 시켜 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묶어 주셔도 관계없어요. 꼬리실들이 너무 다 제가 조금씩 잡아가지고, 그런 다음 이렇게 두 개를 매듭을 끝부분으로 내려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받쳐주게 돼요. 이렇게 매듭 부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매듭을 숨겨주게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 꼬리실은 묶어줬으니까 요 밑실만 잘 보이지 않도록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돼요. 양쪽을 다 묶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밑실이 보이지 않게끔 밑실을 잘라서 이렇게 귀엽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매듭을 가리는 용도로 나무 구슬이나 금속 구슬을 쓰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쫙 잡아당겨서 쓰는 조인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여진 건 이렇게 길게 남으면 앞에서 리본을 묶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나무구슬도 넣어줬고 복조리 모양도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려도 쉽게 풀리지 않죠. 쉽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방 손잡이는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어느 쪽에나 다 달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가방끈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배색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포인트들이 없다 보니까 가방끈은 이 흰 색깔 퍼실로 한번 만들어 줄까 해요. 그래서 코바늘로 뜨실 분들은 사슬을 5코나 혹은 4코 정도 만들어서 짧은뜨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동그랗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바늘 아이코드 뜨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가방끈을 떠볼 거예요. 그래서 바늘은 5mm 장갑 바늘 2자를 준비를 했고요. 자, 대바늘 뜨는 방법 천천히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끝에 꼬리실이 있으면 이렇게 꼬리실은 위쪽, 실타리실은 아래쪽으로 가도록 두고 왼손의 검지와 엄지를 매듭 끝에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내려주면 엄지에도 걸리고 왼손 검지에도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엄지 아래로 들어가서 뒤집어서 검지실을 가지고 오는데 이때 엄지가 검지를 통과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하나 지면서 한 코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다시 이때 짧은 실은 내 몸 앞쪽, 엄지 앞쪽, 긴 실은 검지 앞쪽 와서 당기면 다시 엄지 아래로 들어가서 검지실 가지고 통과. 다시 엄지 앞에 가져가서 통과. 마지막 가져가서 통과 해서 여기 꼬리실이 왼쪽 끝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늘을 끝으로 옮겨서 반대쪽 끝이죠. 여기에서 끝이 났지만 반대쪽 끝 줄바늘이더라도 똑같아요. 줄을 통과해서 반대쪽 바늘 끝으로 오는 거죠. 오게 한 다음에 첫 번째 만들었던 코부터 겉뜨기, 이제 전체 겉뜨기 떠줄 거예요. 두 번째 코도 겉뜨기,
세 번째 코도 겉뜨기, 네 번째 코도 겉뜨기. 그런 다음 다시 반대쪽으로 돌리고 다시 첫 번째 코부터 겉뜨기, 다시 두 번째 코 겉뜨기, 세 번째 코 겉뜨기, 네 번째 코도 겉뜨기. 자, 이게 퍼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뜨는지 잘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지면서 가방끈으로 쓰기 적당한 굵기의 느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요거 다시 한 번 더 일반 실로 뜨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꼬리실이 위쪽으로 가게끔 두고 잡는 건 동일해요. 코 만드는 방법, 엄지 통과해서 검지, 매듭 준 다음에 하나, 둘, 세 코. 저는 네 코로 아이코드 뜨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긴 실, 끊어져 있는 실 말고 긴 실을 가져가서 여기에서 끝이 났지만 반대쪽으로 가지고 와줬어요. 그런 다음에 꼬리실을 당겨서 첫 코부터 겉뜨기. 하나, 둘, 셋, 네 코 겉뜨기 떠줬어요. 그런 다음 다시 반대로 또 반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다시 첫 코부터. 그렇지만 실은 여기 끝에 있죠. 개의치 말고 그냥 뜨시면 돼요. 아고. 이렇게 겉뜨기 하나, 둘, 셋, 네 코. 이렇게. 그런 다음 다시 끝으로 가져가고 다시 끝실을 가지고 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네 코. 이걸 끝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끝에 있던 실이 앞으로 오고 끝에 있던 실이 앞으로 오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게 되면서 여기 선들이 있죠. 이런 형태로 아이코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방끈 원하는 높이까지로 해서 끝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떠줬어요. 가방 자체가 높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방끈 길이도 약 30cm 정도, 30cm 정도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30cm 정도. 자, 그런 다음에 마무리하는 방법은 이 코를 그대로 코바늘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옮겨준 다음에 코바늘로 빼뜨기 한 다음에 매듭 하나 주시면 이렇게 양쪽 끝이 만들어져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실이다 보니까 탄성이 있어서 이게 좀 늘어나는 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자, 여기 꼬리실 위치를 한 바퀴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꿰맬 수 있을 정도의 실을 놔두고 이제 실은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돗바늘에 연결시킬 때는 이렇게 반 접어서 나오게 하면 이런 퍼실도 잘 꿰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우리가 방금 이었던 그 중심 부분 있죠? 실 안쪽, 요게 겉면과 안쪽 면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겉면을 만져보면 매듭이 없어요, 실이. 그런데 안쪽 면을 만져보면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실이 한 가닥씩 있게 돼요. 그래서 요 실 아래로 전체를 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요거를 또 한꺼번에 많이 돗바늘에 이동을 시키면 좀 몇 코를 건너서 지나가기도 하니까 조금씩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고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차피 또 갔다가 되돌아올 거기 때문에 한두 코 건너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럼 바늘이 이렇게 헤집어 보면 나오지 않죠. 털 사이에 그 하얀색 한 줄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숨겨지게 돼요. 맨 끝실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연결을 이렇게 숨겨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끝부분에서 끝부분 코에 이렇게 넣고 꼬리실로 매듭 한번 줄게요. 매듭. 이 실이 이렇게 매듭 한번 주고 나서 다시 실은 반대로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대로 두고 다시 아래쪽으로 두 번 지나감으로 인해서 실이 아까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늘어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안에서 요 속실이 잡아주게 되고 여기 실, 요 실이 잡아주게 되고 요 실 자체가 텐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안쪽 면 만져봐서 매듭 있는 쪽으로 안쪽으로 슉슉슉 이동. 줄어들지 않게 당겨주고 또 이걸 과하게 당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줄어들지 않게끔 주의를 하시고 또 역시나 맨 끝실까지 통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끝에서도 매듭 다시 한 번 더 줄 거예요. 숭덩 코에다가 편물에다가 바늘을 넣고 바늘을 한번 감싸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매듭. 그러면 이렇게 뾰로롱 하고 금세 퍼 가방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방을 가지고 와서 안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양쪽을 무늬에 맞춰서 대칭을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한쪽을 연결을 해줬어요. 반대쪽 연결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돗바늘에 실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위치를 만든 다음에 이 실이 안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겉면에서 보면 전혀 꿰맨 흔적이 없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처음 위치를 잡은 곳부터 절반을 나눠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고 일단 손이든 핀이든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렇게 뒤집어 보면 자, 꼬리실이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서 시작을 할 텐데 이미 퍼실에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면에 여기 안쪽면 한 가닥 여기 매듭 여기를 한번 왔다가 다시 퍼실 편물에 가서 연결 다시 퍼실로 나와서 퍼실로 들어가서 그 윗줄 여기 한 줄 하고 실이 없어졌네요. 실 다시 연결해서 편물로 가서 위쪽에서 한번 연결. 이렇게 편물에 한번, 실에 한번, 끈에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끝부분 오게 되면 끝부분도 이렇게 앞쪽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해서 한쪽이 연결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 쪽이죠. 편물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편물 중앙으로 들어가서 끝부분, 끝실 여기 똑같이 통과.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여기서 연결을 해서 윗부분 연결하고 아랫부분까지 가서 전체를 다 연결해 준 다음에 실은 예쁘게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양쪽을 연결을 하면 이런 퍼끈이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여보면 귀엽죠, 아주? 그럼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